자, 오늘 저희가 한번 깊게 파헤쳐볼 자료는요. 바로 더샵 오창 프레스티지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 모집 공고문입니다. 이게 2026년 1월 7일, 바로 오늘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정보인데요. 네. 보통 우리가 줍줍이라고 부르는 이런 기회는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되니까 많은 분들이 술깃하시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아주 뜨겁죠. 그래서 저희가 이 공고문을 정말 구석구석 뜯어보면서 이게 진짜 로또 같은 기회인지 아니면 뭐 숨겨진 함정 같은 건 없는지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근데 시작부터 이거 하나는 딱 명심하고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오, 뭔가요? 이번 공급은 최초 분양이 아니고요. 계약이 해지된 잔여 18세대에 대한 겁니다. 물론 전국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의무가 없다는 건 굉장히 매력적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여기에 당첨돼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여러분의 그 무주택이라는 가장 강력한 청약 자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 점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시작부터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시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집 한 채를 얻는 문제가 아니군요. 그럼요. 내 미래의 어떤 청약 전략 전체를 바꾸는 결정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관문부터 한번 따져보죠. 나는 과연 신청할 자격이 될까? 공고문을 보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저는 이게 그냥 신청하는 저만 집이 없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가 봐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입니다. 나만 집이 없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세대라는 건 주민등록표에 같이 올라가 있는 가족 전부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 그리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같은 직계 존속, 자녀나 손주 같은 직계 비속까지 전부 다 이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딱 충족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한 채 갖고 계시고 제가 부모님 댁에 같이 살고 있다면 저는 신청 자격이 아예 없는 거네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예외 조항이 하나 있어요. 아, 다행이네요. 네, 함께 사는 직계 존속, 그러니까 부모님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시면 그분들이 집을 갖고 계셔도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아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예외 규정이라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반대로 말하면 부모님이 만 59세인데 집을 갖고 계시면 세대 분리를 하지 않는 이상 이번 청약은 불가능하다, 이 뜻이죠. 그렇군요. 야, 나이 딱 하나 때문에 자격이 갈리는 거네요. 정말 디테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공고문 보다 보니까 또 눈에 띄는 조항이 있던데 그 해외 체류 관련 내용이더라고요. 이건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넉 달 정도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이러면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경우에는 자격이 안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네, 진짜요? 네, 공고일인 오늘을 기준으로 연속해서 90일을 초과해서 해외에 머물렀다면 국내에 거주하는 걸로 보지 않거든요. 사업상 출장처럼 명확한 사유가 있다면 소명할 여진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여행이나 어학연수 같은 걸로 석 달 넘게 해외에 있었다. 그러면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외의 복병인 셈이죠. 와, 이건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 자격 요건이 생각보다 훨씬 촘촘하고 까다롭습니다. 자, 그럼 이 험난한 자격 관문을 통과했다고 치고 우리가 손에 넣을 수 있는 그 집은 과연 어떤 곳인지 한번 들여다보죠.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리 814-2번지입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 안에 있고요. 주변에 오창호수공원이나 홈플러스 같은 생활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편입니다. 청원초등학교도 가깝고요. 입지는 괜찮네요. 네, 건물이 지하 6층에서 지상 최고 49층까지 올라가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아마 그 지역에서는 거의 랜드마크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49층이면 와, 정말 압도적이겠네요. 그럼 이번에 나온 연료결세대는 다 같은 집인가요? 네, 맞습니다. 전용 면적 127.8167제곱미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27B 타입, 이 단일 평형으로만 18세대가 나왔습니다.
공급 면적으로 따지면 대략 50평이 넘는 꽤 넓은 집이죠. 50평이요? 입주 예정 시기는 2027년 8월이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 당첨이 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동이나 층을 고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 그것도 완전한 운이군요. 그야말로 복권 추첨 같은 거네요. 정확합니다. 103동하고 104동의 남은 집들인데 당첨자 발표 후에 동 호수를 그냥 무작위로 추첨해서 배정해요. 그래서 똑같이 당첨이 돼도 누구는 탁 트인 호수 전망을 가진 로열층에 다른 누구는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저층에 배정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로또 속의 로또인 셈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큰 변수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치도 좋고 집도 넓고 랜드마크 아파트라는 점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돈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자격도 되고 운도 따라서 당첨됐다고 쳤을 때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자금 계획 이게 사실상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일단 분양가부터 보면요. 가장 저렴한 5층이 6억 7,100만 원, 그리고 20층 이상 가장 비싼 층은 7억 2,400만 원입니다. 층수에 따라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셈이죠. 그의 차이가 나네요. 네. 납부 방식은 통상적인 아파트 분양처럼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공고문에서 제가 제일 흥미롭게 본 부분이 바로 중도금이었어요. 보통 중도금은 6번에 걸쳐서 내는데 여기는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당첨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가 이번 공급의 아주 재미있는 지점이에요. 이게 최초 분양이 아니라 자녀 세대 공급이다 보니까 이미 전체 6회 중 중도금 중에서 1차부터 4차까지의 납부일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 이미 지나갔군요. 네. 그래서 이번 당첨자는 이미 지나간 회차는 낼 필요가 없고 앞으로 남은 5차랑 6차 중도금, 그러니까 전체 분양가의 20%만 중도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입주 때 잔금으로 치르면 됩니다. 오, 그럼 당장 목돈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네요. 보통은 계약금 내고 몇 달 뒤부터 바로 중도금 대출 이자가 나가기 시작해서 부담스러운데 이건 자금 운용 계획을 세우기 훨씬 수월하겠어요. 약간 숨 쉴 틈을 주는 느낌인데요. 그렇죠. 단기적인 자금 압박은 확실히 덜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관점을 한번 싹 바꿔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관점이죠? 그만큼 잔금일이 빨리 다가온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일반적인 분양은 계약하고 입주까지 한 2, 3년 시간이 있으니까 잔금 대출 알아볼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당장 1년 반 뒤에 수억 원에 달하는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자금 조달 계획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오히려 더 큰 압박이 될 수도 있는 약간 양날의 검 같은 조건이죠. 아, 그러네요. 시간을 벌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남은 시간이 더 짧아졌다고 생각해야 할 수도 있겠군요. 정말 관점의 차이네요.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2번에 나눠서 내던데요. 네, 계약자의 초기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방식인데요. 계약 당일에는 일단 1,000만 원만 정액으로 딱 내고요. 계약일로부터 14일, 즉 2주 안에 나머지 계약금 잔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7억 2,400만 원짜리 20층 이상 세대에 당첨됐다. 그러면 계약금이 총 7,240만 원이잖아요. 네. 계약하는 날 1,000만 원 내고 2주 안에 6,24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제가 꼼꼼히 보다 보니까 이 분양가 7억 원 남짓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반드시 추가로 내야 하는 돈이 있던데 이걸 놓치면 정말 큰일 나겠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분양가만 생각하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100% 낭패를 봅니다. 바로 발코니 확장 비용하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 비용인데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계약 사항이에요. 아, 필수군요. 네, 발코니 확장비가 2,990만 원, 시스템 에어컨이 총 6대 설치에 1,180만 원, 합치면 약 4,170만 원의 추가 비용이 무조건 발생합니다. 와, 4천만 원이 넘는 돈이네요. 그럼 총 금액은 대략 7억 초반이 아니라 7억 중반 이상으로 봐야겠군요. 이 돈들은 그럼 언제 내는 건가요? 118만 원을 분양 계약일에 함께 내야 해요. 아, 즉, 계약 당일에는 분양 계약금 1,000만 원 말고도 이 돈들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비, 시스템 에어컨 비용을 다 합쳐서 지정된 계좌 하나로 보내면 되는 거겠죠? 설마 이것도 다른가요? 바로 그 설마가 맞습니다. 여기가 이 공고문에서 가장 위험한 지뢰가 숨어 있는 곳이에요. 네. 분양 대금 내는 계좌,
발코니 확장비 내는 계좌, 시스템 에어컨 대금 내는 계좌가 전부 다릅니다. 세상에. 심지어 예금주도 달라요. 분양 대금하고 발코니 확장비는 예금주가 주식, 하나 자산 신탁으로 같긴 한데 계좌번호가 다르고 시스템 에어컨 대금은 아예 예금주가 시공사인 주식, 포스코, ENC입니다. 아니, 그건 정말 함정이네요. 제가 만약 당첨돼서 너무 들뜬 나머지 총액을 계산해서 메뉴에 있는 계좌 하나로 다 보내버렸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공고문에는 지정된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금액은 인정되지 않고 이걸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계약자 본인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계약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돼서 당첨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와,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돈을 보내기 전에 3번, 4번 계좌번호랑 예금주, 금액을 교차 확인해야만 합니다. 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겠네요. 좋은 기회인 줄만 알았는데 곳곳에 주의해야 할 점이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정이 정말 짧더라고요. 네, 고민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무순위 청약 접수일은 2026년 1월 12일 월요일, 단 하루입니다. 딱 하루요? 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시간도 정해져 있고요. 신청은 PC나 모바일 앱을 통한 청약홈,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모델하우스에 직접 찾아가서 접수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온라인으로만 신청해야 하니까 미리미리 인증서 같은 걸 준비해둬야겠네요. 당일 돼서 허둥지둥하면 안 되니까요. 물론입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아니면 네이버나 토스 같은 간편 인증서 중 하나가 반드시 있어야 본인 인증하고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신청하고 나면 당첨자 발표는 불과 사흘 뒤인 1월 15일 목요일에 바로 나고요. 서류 제출하고 계약 체결은 바로 다음 날인 16일 금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단 이틀 동안 청주에 있는 견본주택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이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죠. 당첨되고 나서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만만치 않던데요. 공고문 마지막 페이지가 서류 목록으로 아주 빽빽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 딱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고일인 2026년 1월 7일 이후에 발급받은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미리 떼어놓은 서류는 무효예요. 아, 네. 둘째,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서류를 뗄 때 반드시 모든 정보가 다 나오게 전체 포함 또는 상세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별표로 가려져 있거나 하면 서류 미비로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요. 더샵 오창 프레스티지 무순위 청약은 청약 총장 없이 도전할 수 있는 18세대의 기회인 건 맞지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깐깐한 자격 요건을 통과해야 하고 당첨 후에는 동호수도 랜덤으로 배정받는다는 점, 그리고 분양가 외에 약 4천만 원이 넘는 필수 추가 비용이 있고 이 모든 돈을 각기 다른 3개의 계좌로 정확히 나눠 보내야 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거네요. 네. 신청은 1월 12일 단 하루, 온라인 청약 홈에서만 가능하고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두고 고민하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들어보니까 장점도 명확하지만 위험 부담도 꽤 있어 보이는데 최종적으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요? 이 청약은 당첨돼도 재당첨 제한 같은 페널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변화가 생기죠. 계약하는 순간 법적으로 분양권이라는 주택을 소유한 걸로 간주돼서 여러분은 더 이상 무주택자가 아니게 됩니다. 아, 그동안 제가 애지중지 지켜왔던 그 무주택이라는 황금 티켓을 여기서 써버리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대한민국 청약시장에서 무주택이라는 신분은요, 그 어떤 가점보다 강력한 무기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택으로 그 무기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걸 단순히 시세보다 저렴한 집 줍줍이라는 단기적인 시각으로만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나의 장기적인 주거 계획, 그리고 앞으로 내가 도전하고 싶은 다른 아파트 청약 전력 전체의 판을 흔드는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나는 이 기회를 잡는 대신 미래에 올지도 모를 더 좋은 기회를 포기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할 때 비로소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